네, 어제 비행했던 어, 어제 9월 10일 비행했던 아홉 번의 비행 루트를 한번 짜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스카이벡터와 월드맵 게임의 월드맵을 이용해서 기본 플래너죠. 짤 거고요. KMH 갔다가 4D9 갔다가 KIXD로 돌아오고 다시 0G3으로 갔다가 KAHQ로 갔다가 다시 KIXD로 돌아오고 3AU 갔다가 KMDF 갔다가 다시 KIXD로 돌아오는 이렇게 KIXD가 저희 그룹의 허브 공항입니다. 요거는 뭐 저의 동영상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도 같아요. KIXD에서 KMHK로 많이 다니는 공항이죠. 맨해튼 리저널 공항이 꽤 괜찮아요. 여기서 이제 루트 누르고서 이렇게 하면 이제 현실 세계의 조종사 분들이 올려놓으신 본인이 비행하고 반드시 본인이 비행을 했던 항로만 올리도록 이 스카이벡터에 정책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비행을 하지 않은 항로도 올려놓곤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100%의 그 신뢰도는 아니고, 그리고 이 비행 항로는 바람이 고려가 안 된 항로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순간의 바람 방향에 맞춰서 또 이걸 수정을 해줘야죠. 제가 어제 비행을 했지만 오늘은 영상을 찍는 이 순간에는 바람의 방향이 또 바뀌어 있을 수 있죠. 자, 이쪽이 구름이 많고 파란색 컨벡티브는 대륙권, 여기 이제 녹색의 터뷸런스랑 하늘색의 아이싱이 합쳐진 겁니다. 녹색의 터뷸런스랑 하늘색의 아이싱이 합쳐진 건데, 파란색이 좀 위험한 게 이 경계면에서 순간적으로 바람이 그 반대 방향으로 풍향이 바뀌는, 정반대로 바뀌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륙권 두 개의 대륙권이 서로 충돌하는 지점에서 바람 방향이 바뀌면 비행기가 속도가 낮은 상황에서는 실속을 할 수가 있죠. 자, 하나씩 짜보겠습니다. KMHK 거리상 90 노티칼 마일이니까 뭐 그 월드맵은 거리에 비례해서 고도를 주거든요. 그래서 9,000피트까지만 올라가겠죠. 많아봐야. 그래서 하이 알티튜드가 아니라 로우 알티튜드로 짤 거고요. 전체가 노란색으로 나오면 시드9, 전체가 연두색으로 나오면 저 색깔이 연두색으로 나오면 스타입니다. 파란색으로 나오는 거는 엔루트. 근데 이렇게 전체가 색깔이 노란색이나 연두색으로 나오면 시드나 스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엔루트가 없으니까. 전체 경로의 10에서 30% 정도만 상승 구간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전체가 뭐 시드나 전체가 스타로 나오면 잘못된 거죠. 그때는 이제 시드 스타를 없애주시고, 바람 방향을 보니까 뭐 이거는 상관없네요. KMHK는 바람 방향이 별 의미가 없고, 여기는 남쪽으로 180, 112면 70도 차이고, 4번으로 해도 70도 차이고 똑같네요. 아이고. 그리고 엔루트, 이 파란색 항로가 직선으로 나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자동 생성 항로를 찾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 월드맵은 자동 생성 항로고, 이거는 그 현실 세계 조종사 분들이 올려놓으신 거예요. 자기의 기체가 없으면
현실상의 기체가 없으면 등록 자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KMHK 이게 이런 상황에서는 같은 방향인 게 좋죠. 21번 북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네요. 자, more 오픈 필터. 제가 어제 비행했을 때는 남쪽으로 들어갔던 것 같은데 여기가 모푸스네요. 모푸스. 보시면 여기가 이제 엔루트가 직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엔루트 항로를 찾질 못한 겁니다. 찾지 못한 상태에서 이 직선 구간과 가장 가까운 각도의 IAP 항로가 그냥 자동으로 들어간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항로를 다시 잡아줘야 됩니다. 딱 봐도 탑 로그 부부죠. 월드 로우 맵에서 탑 로그 부부, 그 다음에 웹을 모프스는 여기 있네요. 21번을 한번 보면 여기 모프스가 그 추천되는 트랜지션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름에 또 칼코 비름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이렇게 타이핑해서 집어넣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이제 보실 수 있고, 이쪽 방향으로 IAP 인스트루먼트 어프로치 프로세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맞춰서 외발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뺀 거죠. 모프스로. 이쪽이 더 가깝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여기가 추천 트랜지션입니다. 추천 트랜지션이기 때문에 여기로 해서 들어갈 거고요. 지금 IFR 이 보라색 구역 안쪽에 공항이 있기 때문에 VFR로 착륙하려고 할 수가 없어요. VFR 착륙이 안 되고 IFR로만 착륙이 지금 허용이 되는 그런 공항입니다. 지금은. 그렇죠? 이 아웃룩은 구름이 이제 뭐 많거나 뭐 문제가 있으니까 본인의 눈으로 직접 밖을 봐라. 그 창문에다가 검은 종이 붙여놓고 계기판만 보면서 비행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훈련한다고, 연습한다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아웃룩이라는 거는. 여기는 이제 IFR로만 착륙을 해야 되고요. 이걸 이제 그대로 입력을 하면 모프스까지 잘 들어갔죠. 탑과 로고 부분만 들어가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탑 이렇게 입력을 해서 찾아도 되고, 이 볼텍이 VOR DME보다 더 미국 땅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볼텍의 대부분이 미국 땅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검색어를 지운 다음에 여기서 자기가 직접 이렇게 찾으셔도 됩니다. 로고 보고 그러면 이제 잘 들어갔죠. 이제 다음 거를 또 해보죠. KMHK에서 4D9로 비행을 할 거고요. KMHK에서 여기는 이제 재미있는 게 이쪽에 그러니까 리스트릭티드 위험 구역이 있고요. 이쪽에 이제 모아 MOA 밀리터리 오퍼레이션 에어리어 구역 있죠. 요거를 이렇게 관통해서 마음대로 지나가면 안 되고, 오늘이 9월 11일 월요일입니다. 뭐 미국 쪽에 그 시간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자, 지도의 범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의 범례를 보기 위해서 여기 작은 영역에 위치타 쪽으로 바꿔주고요. 이쪽을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범례가 있어요. 이걸 볼 건데요. 뭘 확인할 거냐면 R3602B 그 다음에 ADA 이스트 모아 이걸 이제
확인을 좀 해볼게요. R360B는 29,000피트까지에 걸쳐져 있고 24시간 365일 하나 봐요. 의문사항이 있으면 여기로 연결하시면 되고, 그렇죠? 또 ADA 이스트 웨스트 요거는 7,000피트까지고, 선라이즈 선셋 사이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OCNL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토요일 일요일은 OCNL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모아라는 구역이 항상 운영되는 곳이 아니고 그 시간이나 뭐 요일이나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피해서 또 고도 또 어디까지라는 게 있고 그걸 확인해서 그걸 피해 가지고 비행을 하시면 되는데, IFR로는 그 모아 구역 내를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활성화된 시간이나 활성화되어 있는 고도 아래에서는. 근데 VFR로 바꾸면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아는 그렇게 중요한 많이 위험한 곳은 아닌데, 여기 이제 5가지 구역이 있거든요. Prohibited, Restricted, Warning, Alert, 그 다음에 MOA.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MOA가 가장 낮은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R은 Restricted 해서 2번째로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이쪽에 파란색인데 R360B가 파란색이지만 더 위험한 구역이라는 거 감안하고 항로를 짜실 때 그거 감안하고 짜셔야 돼요. 자, 실제 현실의 조종사분들이 어떻게 올려놓나 이제 보시면 이렇게 리스트릭티드 영역은 피했지만 그 남쪽으로 비어있는 공역으로 틈새로 들어가서 여기는 이제 항로를 타고 이렇게 지나갔죠. 전체적으로 한 100, 거리에 비례해서 고도를 주기 때문에 거리가 160 노티칼 마일이면 16,000피트 정도 고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쯤이 16,000피트일 거고요. 16,000피트 올라가는데 얼마 시간 안 걸려요. 한 요만큼 와도 16,000피트 올라갈 겁니다. 킹에어 엔진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모아, ADA 웨스트 모아를 통과하는 이 부분은 그 모아의 고도 6,000이었나 아까 7,000이었나 그랬죠. 그거보다 훨씬 높게 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활성화된 시간에 상관없이 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상승하기까지 거리가 너무 짧다. 그래서 적정 시간까지 6,000이나 8,000을 올라가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돌아서 가던가 다른 데로 돌아서 가던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KMHQ에서 4D9로 4D9가 여기 또 남쪽으로 17번이 좋겠네요. 그렇죠? 여기는 아까 21번이었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IFR, 로우 IFR로 되어 있는데 137이니까 18,000피트 이하죠. 이하의 고도인 13,000피트 정도 주겠네요. 동월 서짝 12,000이나 14,000을 줄 테죠. 근데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직선으로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얘도 자동 생성 항로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쪽에 아마 모아라든가 리스트릭티드 구역이 이제 들어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요 월드맵에서는 P하고 R 정도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주는데, 모아 구역은 전혀 빨간색으로 표시가 안 돼 있죠. 이 모아 구역 구분선은 전혀 그냥 노란색으로 일반적인 공역처럼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크게 모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눈치인 것 같아요. 요거를 검토를 해보자면 이쪽은 17번이고 그러면 퍼디로 해서 들어가죠. 퍼디로 해서 들어가는데 요렇게 들어가겠죠. 퍼드 각도가. 근데 no pt라는 단어가 여기 지금 적혀져 있질 않습니다. 요쪽엔 적혀져 있죠. 요쪽 각도 범위로 들어오면 no procedure turn. 그래서 이걸 돌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데 얘는 이쪽 방향으로 접근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퍼디로 접근을 하면 얘는 no pd가 없기 때문에 한 바퀴 돌고 들어가야 됩니다. 각도상 어떻게 되나요? 패러렐이죠. 이쪽으로 들어오면 패러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지나쳐서 평행으로 비행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비행하는 건데 프로세저 턴을 도는 기능이 워킹 타이틀 에비오닉을 탑재한 기체에는 있는데 아소보 에비오닉을 탑재한 디폴트 에비오닉이 달려있는 킹에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킹에어에서는 어떻게 비행을 하게 되냐면요. 이게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멀리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킹에어 디폴트 에비오닉은 이렇게 비행을 합니다. 워킹 타이틀 기체는 이렇게 프로세저 턴을 돌게 되겠죠. 근데 문제가 여기쯤 왔을 때 여기까지의 거리가 여기까지의 거리보다 더 가깝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비행기가 이렇게 비행을 하는 게 아니고 비행기가 이렇게 비행을 멀리 이렇게 돌아서 비행을 하는 게 아니고 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항로가 이 위에 부분이 없어져 버리면서 이렇게 바로 들어가 버리는 항로가 돼 버려요. 그러면 그 순간 고도 관리라던가 모든 게 다 엉클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 부분도 설계를 좀 잘 해야 돼요. 설계하기 좀 힘들다 싶으면 어쩔 수 없지만 여기가 지금 거의 비어있는 공역이네요. 비어있는 공역이고 요런 선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선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L루트 항로는 아니지만 시드 또는 스타 항로에 해당하는 선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그래서 이런 선들 주변에도 가까이 가는 걸 약간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조금 더 좋은 항로가 있나 한번 찾아볼 수 있죠. 여기는 VOR이죠. 여기도 VOR. 그렇죠? 아이고 레이어 때문에 뭐가 안 되네요. 잠깐 꺼놓고 그대로 레이더 잠깐 꺼놓고 요건 이제 빅터 항로입니다. 빅터 항로. 그래서 VOR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 기체들 순수하게 6팩에다가 VOR 이렇게 다이얼 돌려가면서 비행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고수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요 항로를 비행할 때 최저 6000피트로 비행을 해야만 이 VOR 신호가 잡힙니다. 정상적으로. 반면에 3100피트는 알라브 GPS 내비게이션으로 비행을 하시는 분들은 장애물만, 요 설탕 표시가 장애물이에요. 장애물만 피하면 비행을 할 수 있어요. VOR 신호를 수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도를 좀 더 낮춰도 됩니다. 그래서 3100까지 고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근데 옆에 보면 파란색 항로 요게 알라브 전용 항로죠. 그래서 GPS 기능이 없으면 VOR만 달린 6팩
기체는 여기를 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 항로를 비행하신 분은 아마도 GPS 장비가 없는 분일 수 있어요. 지도는 나오지만 그 지도에 뭐 선을 따라서 비행하는 기능은 없는 기체라던가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또 스카이벡터나 심브리프는 이 빅터 항로 VOR과 VOR 사이를 연결하는 선을 통해서 그 항로를 알려주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근데 킹에어는 디폴트 에비온이긴 해도 알라브 항로를 따라서 비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죠. 그래서 굳이 빅터 항로를 따라서 비행할 필요 없이 이렇게도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거. 지금은 이제 거리상으로는 이쪽이 더 가깝긴 하지만요. 알아두시고 점검을 해 보시는데 이렇게 비행하는 게 더 나아 보일 수도 있죠. 이런 부분들은. 근데 뭐랄까 딱 이 점을 딱 찍고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약간 옆으로 비행하는 게 약간 옆으로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항로 짜시는 분들이 특히 이 항로에 왼쪽 오른쪽으로 각각 4 노티칼 마일씩 해서 8 노티칼 마일 폭이 전부 다 항로 구간으로 쳐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4 노티칼 마일을 넘지 않으면 항로 내에 있는 것으로 쳐줘요. 물론 여기 리스트릭티드 구간을 이렇게 침범하면 안 되죠. 그래서 실제로는 비행을 아마 조금 이렇게 하셨을 테지만 굳이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비행할 필요는 없다. 적당히 이렇게 비행하셔도 된다. 하여튼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요. 쭉 살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이제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TKO SLN TKO SLN 이거 단축키가 어딘가 중복이 되나봐요. 언제 한번 패치한 이후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전체 거리가 160인데 약간 코트자 코트자를 찍었더니 인식을 못하고 있네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없애주겠습니다. 딜리터 없애주겠습니다. 세세한 부분들 좀 따져봐야죠. 그리고 체키스 하면 다 됐나요? 다 됐죠. 이렇게 비행을 하시면 되고 난 높이 올라가기 싫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여기를 뭐 7000피트 이하로 비행을 하시면 안 돼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ADA 웨스트 모아입니다. ADA 웨스트 모아가 7000피트죠. 7000피트. 그래서 난 만약에 오늘 월요일인데 해당 시간인데 낮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ADA 웨스트 모아가 활성화되어 있는 시간인데 나는 높게 올라가기 싫다. 그런 이유로 해서 여기를 7000보다 낮게 비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보다 높게 비행을 하셔야 돼요. 자, 4D9에서 KIXD로 이제 돌아가는 복귀하는 코스를 짜보겠습니다.
현직 조종사 자기 비행기를 갖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짰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안내해 주고 있네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웨스트모어 지나가는 거 똑같고, 여기가 마찬가지로 18번 정도가 적당하겠죠. 18번. 그러면 5국호. 지금 바람이 남에서 북으로 불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18번 활주로를 찾는데, 조두프. 이렇게 들어가네요. 어떤 분들은 이제 여길로 안 들어가고 여길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길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노 PT라고 하는 자격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여길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걸 한 바퀴 돌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길로 들어오면 곧바로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길로 들어오면 한 바퀴 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느 쪽이 이득인지는 한번 따져 보세요. 그리고 여기로 바로 들어오는 것도 마냥 허용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IAF라는 초기 접근 지점이라는 Initial Approach Fix죠. 그런 단어가 여기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 IF, Intermediate Fix라는 명칭만 붙어 있으면 중간 접근 지점이잖아요. 그럼 그 경우에는 여기로 곧바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트에서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이쪽에서 조두프로 바로 이렇게 접근 가능한 건 또 그것도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조두프에 대한 접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허용이 되는 것 같죠. 이쪽 각도에서 접근을 할 때는 여기 5국호로 들어가게 되는, 이렇게 분담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자, 4D9에서 KIXT로 보시면 직선으로 엔루트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 자동 생성에 실패한 겁니다. 항로 자동 생성에 실패했고, 때문에 이 시드스타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시드스타도 지워주고, 이 항로도 지금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자동 생성된 항로를 사용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사용할 수가 없는데, 그 이제 이게 잘못 생성되거나 항로를 찾지 못한 경우구나 라는 걸 약간 이제 체크를 해둘 수 있죠. 이렇게 18번 탑 SLN TKO SLN 탑 로고 보고 또 빠진 게 있나 보시면 리쇼 RISHO 여기 아까 안 잡혔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잡히네요. 잡힐 때가 있고 안 잡힐 때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이렇게 비행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바퀴는 이제 돌았고, 이제 두 번째 바퀴는 공지 3으로 가는 걸로 시작을 하네요. 공지 3 KIXD에서 공지 3 공지 3 아마 15번일 가능성이 크겠죠. 딱 봐도 이렇게 비행할 것 같죠.
남쪽으로 뜰 거니까 도드슨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여기로 들어가셔도 되고, 좀 선회를 좀 해가지고 루그부브로 들어가셔도 되고, 도드슨이냐 루그부브냐 진입 지점이. 근데 조금 선회를 하더라도 여기로 들어가는 게 약간 짧겠죠. 120.4. 여기로 들어가면 127.8. 많이 짧네요. 많이 7 노티칼 마일이면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자, 딱 봐도 이렇게 비행할 것 같은데, 공지3이 헤이, 헤흐, 피, 헤어파이, 뭐 이렇게 비행을 할 것 같죠. 딱 봐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막상 월드맵에서 짜보면 이렇게 짜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거를 해도 막상 이렇게 짜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파란색 항로예요. 알라브 항로인데, 스카이 벡터나 이제 심브리프에서는 특히 이 알라브 항로를 잘 선택을 안 합니다. 거의 다 빅터 항로를 선택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가까운 여기까지의 거리 중에 가장 가까운 빅터가 뭐가 있냐면 여기 있죠. 여기. 그래서 항로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항로가 좀 특이하죠. 한번 볼까요? 이렇게 가게 되네요. 이쪽 VOR을 향해 쭉 날아가다가 이쪽 VOR과의 각도를 보면서 여기서 이제 꺾어서 바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이렇게 뭐 비행을 해도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는 한 요 정도 각도로 여기를 진입했다면 지금은 각도가 너무 가까워요. 너무 가까워서 여기서 항로가 이 앞부분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바로 붙어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비행을 하게 됐을 때 게임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굳이 그런 위험을 안고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헤이우드나 부빌로 이렇게 가서 여기도 이렇게 뭐 커스텀 포인트를 찍을 수는 있는데 이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아소보 디폴트 에비오닉은 이걸 좀 멀리 이렇게 돌거든요. 멀리. 근데 이게 너무 가까우면 이 도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빼주셔야 됩니다. 좀 이렇게 빼서 좀 잘 돌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이마저도 잘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잘 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멀리 돌 수 있도록. 요걸 이제 워킹 타이틀에서 좀 싫어하죠, 많이.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보면요. KIXD에서 공지 3으로 이상한데? 공지 3. 전체가 노란색으로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때는 시드스타를 없애주시고, 이것도 다 잘못된 거죠. 18번, 그리고 28도니까 33이 더 낫겠네요. 그쵸? 33이 낫고, 요건 이제 제가 비행했을 때와 바람 방향이 바뀌었네요. 요것도 지금 북쪽으로 이륙을 하는 거라서 우리 남쪽으로 이륙하는 것보다는 4번이 더 어울릴 거예요. 똑같은 70도 차이인데 이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탑과 루그부브로 빠지겠죠. 아까처럼 이렇게 검색을 해도 되고 위치를 알고 있으면 이렇게 직접 찍어도 됩니다. 탑, 루그부브, 그 다음에 여기 헤이우드. 여기가 지금 근데 바뀌었죠. 바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33 보시면 예, 구입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노PT 자격이 주어지죠. 헤이우드까지 가기는 힘들고 여기쯤에서 빠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와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끝부분을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본인의 그 바람에 맞게. WASHH WASHH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모아 같은 구역은 없죠. 모아 같은 구역은 없긴 한데, 이 부분 모드 C 선을 침범하긴 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트랜스폰더를 모드 C로 가동을 시켜 주셔야 되고, 모드 C 모드로. 아마 요 선만 침범해도 요 캔사스 시티 브라보 스페이스 캔사스 시티의 국제공항이거든요. 인터내셔널. 여기랑 아마 관제를 받게 될 거예요. 여기만 침범해도 관제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관제로 출발을 해서 여기 이제 선을 벗어나면 여기 캔사스 시티 토페카에 위치한 캔사스 시티 관제국인 123.8에 연결을 해서 이렇게 쭉 비행을 하다가 여기서는 이쪽으로 바뀌겠죠. 여기는 너무 적어서 계속 유지를 하다가 여기서 이 선을 넘어가면 캔사스 시티에서 미네아폴리스로 관제가 넘어갑니다. 관제는 마리스빌에 위치한 미네아폴리스 관제국인 126.4로 바뀌어서 또 가다가 착륙을 하게 되겠죠. 자, 공지 3에서 또 다음 해보겠습니다. KAHQ 공지 3에서 KAHQ 이렇게 비행을 하게 되면 여기는 여기서 여기 접근하는 게 좀 상당히 어려운 편이죠. 루트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본인이 뭐 적당히 뭐 만들어야죠. 이거는 좀 제가 지켜보니까 이 선을 그냥 막 지나다니기도 하더라고요. 가로지르기도 하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좀 잘 봐야죠. 주변에 다른 항공기가 있나 없나. 근데 지금 구름이 이렇게 많이 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가로지르다가 충돌 사고 나면 골 때리죠. 그래서 뭐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라면 일단 요거부터 확인을 하는데 알라브가 한쪽 방향으로만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쪽 방향은 좀 위험하던가 뭔가 다른 공역에 겹치던가 하여튼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 다른 쪽 방향으로는 아예 알라브를 만들지 않은 거예요. 기왕 만들 거 활주로 양쪽으로 하나씩 다 만들면 좋은데 한쪽으로만 만들어져 있죠. 이유가 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바람 방향이 등 뒤에서 불어오더라도 허용 범위 아니라면 요걸 선택해 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여기서는 딱 보니까 캐날로 들어가서 파푸주로 해서 착륙하는 그게 이제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캐나르 파푸로 파푸주 이렇게 입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아까는 이렇게 와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또는 그냥 가로지르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거하고 느낌이 좀 다르죠. 느낌이 이렇게 비행하면 되겠구나
싶으실 거예요. 약간. 예, 여기는 좀 여기서 이제 거꾸로 이렇게 비행해 오는 비행기가 있을 수 있어서 여기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예, 정확하게 뭐 자세한 룰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VOR까지 딱 VOR을 딱 찍고 비행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약간 이렇게 비껴 가도록 비행을 하기도 합니다. 약간 이렇게 비껴가는 식으로 비행을 하기도 해요. 아이고. 하여튼 제가 제 실력으로는 여기서는 요 정도밖에는 짜질 못하겠네요. 직선으로 비행하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돌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사람들이 좀 많이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항로를 짜면 미쳤냐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하여튼 짜보겠습니다. 공지탐에서 KAHQ로 KAHQ. 얘는 자동 생성에 성공을 할 것인가. IFR, 로우 IFR 상태인데 자동 생성이 안 되고 있죠. 얘는 또 50이네요. 50인데 OKT잖아요. 이 정도면 뒤에서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20번 정반대의 20번을 사용해서 착륙하는 게 낫습니다. 이게 요거는 33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OVR, VOR 하나를 해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설명드릴 게, 요게 이제 엔루트가 직선인 경우에는 게임에 들어가서 그 에비오닉의 항로가 로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분명히 한 군데를 거쳐서 지나가는 경유점이 하나라도 더 있어야 돼요. 이게 엔루트가 직선이면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버그인데 워킹 타이틀에 제보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OVR 찍었는데 이렇게 전환이 안 되고 있죠. 그때는 선이 그려지지 않고 있죠. 그럴 때는 점을 하나 더 찍습니다. 점을 하나 적당히 더 찍으세요. 여기가 282, 282, 282, 여기죠. 282보다 살짝 왼쪽이었죠, 아까. 그래서 한 여기쯤 커스텀 포인트를 하나 찍어서, 이렇게 해도 안 들어가지네요. 안 되나? 안 돼요. 안 돼. 안 들어가지네요. 여기까지 계속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다 지우고, OVR과 요쪽 사이로 한번 선을 그어 볼게요. 어떻게 되나. 요 산이 적당한 위치에 있는데, 요걸 하니까 들어가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점을 하나 더 찍어서 이렇게 선이 그어지도록 유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그냥 월드맵의 버그 같아요. 월드맵의 버그 같아요. 뭐 버그가 있어도 어떡하겠어요. 뭐 같이 살아야지. 자, KAHQ에서 이번엔 또 KIXD로 돌아가야죠. KAHQ에서 KIXD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기도 이렇게 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파란색 항로라서
스카이 벡터나 심브리프에서는 좀 약간 기피하는 항로예요. 이 알라브 항로가. 그래서 아마 빅터 항로인 이렇게 비행하게 되기 쉬워요. 한번 볼까요? 네, 그쵸. 네, 이렇게 빅터 항로 쪽으로 많이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소형 항공기들은 알라브 항로를 따라서 비행하는 기능을 가진 기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 봐요. 네, 다들 식스팩이나 이제 VOR 비행만 하시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킹에어 몰고 제가 이렇게 비행하진 않을 거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게 여기를 조금 겹치죠. 그래가지고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렇게 비행하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거리가 한 20 노티칼 마일 정도면 그냥 이렇게 바로 가로지르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20 노티칼 마일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10 노티칼 마일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상승 속도를 약간 줄이고 여기를 통과한 다음에 VR로 바로 붙어서 이렇게 비행을 하면 훨씬 짧은 거리로 가겠죠. LNK 탑 바로 붙네요. 뭐 거의 직선 항로네. 우리는 18번으로 오구코 조드프로 들어가겠죠. 여기다가 직접 타이핑 안 하고 이렇게 끌어가지고 적당히 놓으면 입력이 이렇게 리스트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택만 하면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요. 가끔 여기다가 입력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때는 이게 직접 마우스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KAHQ에서 KIXD로 자동 생성은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자동 생성 로우 IFR 164 노티칼 마일 실패했죠. 요거는 이제 뒷바람 받으면서 이륙을 하는 거는 필요 없으니까 이륙은 앞바람으로 하는 게 낫죠. 근데 어느 쪽이 글래스고 어느 쪽이 콘크리트냐는 체크를 해보세요. 괜히 풀밭에서 이륙을 할 필요가 없죠.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할 줄은 냅두고. 그리고 LNK 아이고 이 하이드 레전드 때문에 상당히 키가 겹치고 나서 굉장히 귀찮네요. 여기가 18번으로 착륙을 하는 게 편하겠죠. 탑 로고 부부 탑 로고 부부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자, 이제 마지막 바퀴. 요거는 221 노티칼 마일이잖아요. 요거는 그 하이 IFR 항로로 짜야 됩니다. 로우 IFR로 짜면 안 돼요. 4D9 KIXD 다시 해볼까요? 4D9 KIXD 했을 때 요거를 로우 IFR로 하면 안 되고 하이 알티튜드 IFR로 해서 짜야 됩니다. 뭔가 빼먹은 게 많아요. 4D9 KIXD 이렇게 했을 때 요거는 하이 알티튜드 항로가 아니에요. 요거는 로우 IFR 항로입니다. 로우 IFR 항로인데 월드 하이로 바꿔보면 항로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요 상태에서
다시 짜야 됩니다. 여길로 바로 올 수도 있고, 여길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로 와서 되게 멀리 돌죠. KMIC 전체 거리가 320 노티칼 마일이 되네요. 만약에 이쪽으로 안 들어가고 여기로 들어왔으면 조금 짧아졌으려나요? 여기는 어차피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322. 뭐 거의 거기서 거기네요. 이 부분을 이제 시드 스타의 스타 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스타의 진입 부분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어라이벌에서 이제 하나씩 눌러보면 이건 이쪽이고, 이건 이쪽이고, 얘는 버스큐 위쪽이네요. 그래서 LMN까지 와서 이렇게 가기에는 이건 거리가 더 멀죠. 이건 시드 스타는 못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짜는 게 이제 마음에 안 든다. 나는 향로 마음에 안 들어. 너무 멀어. 그럴 경우에는 그냥 로우 IFR 항로로 비행을 하시되, 여기서 18,000이 안 되도록, 동홀이니까 17,000으로 입력을 하면 되겠죠. 아이고, 이게 입력하는 법을 잘 모르겠어요. 17,000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 게임에 들어가서 ATC와 교신을 할 때 높낮이를 조절하는 그 대화문이 있습니다. 그 대화문을 선택을 해서 항로를 이렇게 낮게 비행하도록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고도까지 올라가는 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디구는 여기까지 이제 3AU를 가는 KIXD에서 3AU로 가보겠습니다. 로우 IFR 항로죠. 이렇게 오는 게, 요게 지금 여기가 점으로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여기 이제 여기가 살짝 미세하게 꺾여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점이 표시가 안 되는 이유가 요걸 이제 같은 항로로 보기 때문이죠. V12라고 하는 항로를 따라서 비행하는 거로 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따로 점을 안 찍어주고 있죠. 근데 이제 월드맵에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점으로 찍어야 돼요. 그리고 남쪽으로 뜨는 경우는 뭐 도드선으로 들어가도 되는데, 북쪽으로 뜨는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죠. 로그북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체크를 해주시고, 지금은 남쪽으로 하는 것 같고, 여기도 아마도 남쪽으로 착륙을 하지 싶은데, 알라브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이걸 이제 이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IF 옆에 IAF라는 표시가 없죠. 이 IAF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길로 바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여길로 들어가야 돼요. 코, 그 다음에 젤로브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상당히 남쪽으로 많이 돌아야 돼요. 상당히 여길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길로 들어가야 돼요. 상당히 남쪽으로 많이 돌아야 되고, 여기도 너무 예각이죠. 너무 예각이라서 좀 이렇게 돌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죠? 요 각도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요호 이렇게 약간이라도 벌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라스키로 가는 것도 뭐 괜찮고 오브다우로 가는 것도 괜찮고, 그렇죠? 라스키로 올 경우에는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가로지르는 거지만, 이쪽으로 오게 되면 항로를 따라서 그래도 비행하면서 빠져나가는 거가 되니까.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걸리죠. 유레카 하이 모아. 유레카 하이 모아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 유레카 어디 붙었죠? 여기 6000피트. 월요일은 선라이즈 선셋, 낮 동안 해당이 되네요.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6000피트, 요 부분 지날 때 6000피트 이상으로 비행을 하도록 약간 신경을 쓰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쯤에서 하강 지시가 내려왔는데 여기 도착하기, 여기 지나길 때까지 6000피트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 천천히 내려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선 좀 빨리 내려가야겠죠. 여기는 아마 이렇게 좀 멀리 돌 거예요. 아서보 에비오닉이라서. 그리고 바깥을 좀 보면서 비행하라는 게 떴고, 요쪽에 파란색 컨벡티브하고 좀 가깝죠. 이렇게 가까우면 바람 방향이 갑자기 바뀔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온도 역전 현상과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온도계를 좀 주의하시는 게 좋고, 이쪽이 옆에가 이제 A 알러트가 있네요. 알러트가 PRWA 네 번째죠. 모아보다 한 단계 위에 위험 구역입니다. A683 찾아볼까요? A683 어떤 곳인지. A683은 4500피트까지네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대에만 운영을 하고, 6000피트였던 아까 유레카 하이보다는 조금 낮네요. 그대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3AU로 갈 거고요. 자동 생성 항로가 없나 봐요. 전체 노란색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문제가 생겼고, 직선으로 바꿔주고 바람 방향을 확인해 봅니다. 80인데 36.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잘못되어 있죠. 이렇게 잘못되어 있죠. 요거를 이제 이 밑으로, 이 밑에 와컵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여기만 추가하면 자동으로 이쪽에 요 선이 이쪽으로 바꿔지죠. 그리고 와컵은 추가했으니까 이제 중간 점들, 요호, 오브다우, EMP. EMP, 요호, 오브다우, 여기 또 이렇게 들어가네요. 여기보다는 이쪽이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다시 지웠다가 다시 붙이니까 또 이렇게 되네요.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문제가 좀 있죠. 여기는 남쪽으로 뜰 거기 때문에 도드슨으로 들어가는 게 낫겠죠. 도드슨. 이렇게 비행을 하시면 되고, 여기가 지금 제대로 안 붙었습니다. 요거가. 그래서 이제 월드맵 버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뭐 삭제를 하시고, 대신에 여기 지금 노란색 구역이 6000피트죠. 6000피트 구간, 여기 유레카 하이. 그래서 이게 지금 생략되고 나면 요 거리보다 요 거리가 더 길죠. 그래서 하강할 때
하강할 때 여기가 조금 시간이 모자랄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하강할 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3AU에서 KMDF로 3AU에서 KMDF 얘도 이렇게 돌아가네요. 이렇게 오는 건가 이렇게 오는 건가 뭐 엄청 멀리 도는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죠. 이쪽이 선이 어지러워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쪽은 그냥 무시한다고 치더라도 밴스 1D는 무시한다고 치더라도 A는 상당히 넓네요. 저기 1C C와 D를 우리가 침범하게 되는데 보면 C와 D를 침범하게 되는데 8000피트 높이죠. 제가 어제 비행을 했을 때는 여기 지금 보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일요일 날 비행을 했을 때는 해당 자체가 안 됐어요. 이 모아가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신경 안 쓰고 그냥 비행했는데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오늘 비행을 하신다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8000피트. 그런데 보시면 신경을 쓰시고 자시고 간에 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죠. 모아구역 안에 공항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여기는 이제 VFR로 비행하는 걸로 치는 거예요. VFR 비행은 뭐냐면 이제 밖을 잘 봐야 돼요. 모아는 아주 많이 위험한 구역은 아니에요. 뭐 실탄 사격 훈련이 일어나고 뭐 그런 건 아니고 다른 군용 항공기들이 비행 연습을 하는 공간이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뭐 트랜스폰더 모드 C도 좀 키시고 뭐 그 다른 주변에 항공기가 있는지 그 레이더로 감시하는 거 있죠. 그 뭐라고 하죠? 테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것도 좀 키시고 그리고 밖을 자세히 이제 눈으로 보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 IFR 비행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계기에만 의존해서 비행하는 건 안 되지만 VFR 비행 형태로 들어가는 거는 모아는 허용이 됩니다. 프로히비티드나 이제 리스트릭티드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자체가 이제 거부되지만 모아는 허용이 돼요. 근데 이제 충돌 사고가 나면 조금 책을 잡힐 수 있다 이거죠. 3AU에서 KMDF까지 KMDF 이렇게 해보면 또 직선으로 잡네요. 제대로 잡는 게 없네 진짜. 왜 이러지? 우리는 북쪽으로 이륙을 해야죠. 10도 차이로 북쪽으로 이륙을 해야 되고 알라브 17 여기도 17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여기는 바람 방향이 약간 뒤풍이지만 8KT 이게 아마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10KT까지 허용하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측풍은 15KT까지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20인가 25인가 뭐 거기까지 허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이게 5KT까지만 허용이 되는 거 하여튼 허용 범위 안에 있으면 웬만하면 뒷바람이더라도 알라브를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허용 범위 밖이라면 바깥이라면 이제 완전히 수동으로 반대쪽으로 착륙을 해야겠죠. 근데 반대쪽으로 착륙을 하더라도 지금 요거는 이제 아소버 디폴트 에비오닉이라서 안 되는데 워킹 타이틀 에비오닉에서는 이제 스트레이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 설정하는 기능이 있어서 자동으로 IAP 차트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활주로 정렬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뭐 벡터를 쓰는 거는 약간 자제하시고 가능하면 스트레이트로 그래서 여기가 17번
17번님은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요즘 왼쪽이 낫겠죠? 웨킴, 그 다음에 페다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페다에로 바로 들어올 수도 있죠. 여기 보시면 노PT로 페다에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없어도 돼요. 여기 보시면 IAP도 들어있고 붙어있고 글자가 여기로 바로 들어오더라도 노PT 자격을 줍니다. 오히려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위에서 이렇게 접근이 안 되고 이렇게 돌아서 이쪽 각도로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고. 특이한 구항이죠. 특이한 구항인데, 근데 이 IAP가 여기가 제대로 안 잡혔을 거예요. 보세요. 제대로 안 잡혔죠. 이게 지금 너무 기계적으로 자동으로 잡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각도가 안 맞죠. 여기로 들어오려면 이쪽으로 접근할 때는 이리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접근할 때만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잘못됐죠. 이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카르코. 카르코로 잡으니까 또 바뀌었죠. 왼쪽으로 또 바뀌었죠. 하여튼 여전히 문제가 있는 상황. 그리고 여기 헛과 ICT. 여기가 문제죠. 여기가 북쪽으로 이륙을 했는데, 인딕으로 들어가는 걸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여기가 A683이잖아요. 딱 모양을 보니까 공항 같아요. 공항. 로스힐 에어필드, 이건 아니고 A683 한번 볼까요? A683 4500피트까지 월요일 해당되죠. 제가 어제 비행했을 때는 해당이 안 됐어요. 이 공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하고 노나 봐요. 근데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오늘 비행하실 분들은 여기 해당이 됩니다. 4500피트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 이하로는. 근데 지금 여기서 바로 이륙하자마자 왼쪽으로 바로 이렇게 가로지르기에는 어제는 됐는데 오늘은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4500피트를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돌아서 가는 걸로. 시간대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는 게 좀 특이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컨벡티브 대륙권입니다. 아이싱, 터뷸런스 조심해야 되고, 바람 방향이 갑자기 바뀌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카르코는 아까 입력을 했고, 헛, ICT. 헛이 굉장히 좋은 공항인데, 요 두 개는 찍기네요. 볼텍으로 되어 있었으면 선택이 쉬웠을 텐데, 이 둘 다 DM이 VOR이라서 잘 찍었습니다. ICT는 여기 볼텍 있죠. 볼텍을 찍으면 대부분 볼텍은 미국 땅이에요. 가끔 아닌 경우도 있는데, 여기 지금 빨간색 구역을 월요일 날 가로질 수는 없으니까 여기 위에 인딕이라고 아까 있었죠. 여기 잘 붙어주네요. 안 붙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안 붙으면 좀 복잡해지는 상황이 오지만, 그래서 오늘 월요일 비행할 때는 이렇게 비행을 해야 된다. 이제 마지막 9번째 비행 KMDF에서 KIXD로 이렇게 비행을 하게 되면 거리가 248이라서 이것도 그러네요. 191이네요. 그래서 이것도 알려드렸지만
18,000 이하로, 그러니까 17,000으로 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17,000으로 비행을 하셔야 되고, 게임에 들어가서 ATC하고 교신을 해서 바꿀 수도 있어요. 네. KIXT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요거는 직선으로 나와서 이제 자동으로 항로를 찾지는 못했는데 EMP를 지금 잡아주고 있죠. EMP에서 스타를 잡아주는데 방향이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긴 한데, 활주로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활주로를 4번과 18번이 똑같이 70도 차이죠. 4번을 입력하면 여기가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그런데 18번을 입력하면 둘 다 제대로 붙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시드스타 운영을 진입을 할 때 시드스타는 여기 통과할 때 속도 몇, 여기 통과할 때 속도 몇, 여기 통과할 때 속도 몇,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속도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느린 비행기는 여기 240을 유지하라고 속도를 주문을 하면 240 속도가 안 나잖아요. 이 킹에어도 그 내리막에서는 뭐 240, 뭐 300 이렇게 속도가 나지만 상승할 때, 그러니까 시드에 해당하는 상승할 때나 또는 뭐 엔진 아이들 상태로 하강하고 있는 중에는 속도가 그렇게 많이 빠르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브라보 스페이스 공항은 굉장히 바빠가지고 이렇게 느린 항공기에는 시드스타를 잘 안 줍니다. 굉장히 바쁜 공항이라서. 근데 여기는 클래스 델타 스페이스 클래스 D 공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구글링을 해보니까 한 10분에 한 대, 1시간에 6대 정도 이착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타워에서 시드스타를 배정을 해줄지 안 해줄지는 요 관제탑의 재량입니다. 재량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을 때 스타를 탈 수도 있고 아니면 전통적인 항로로 비행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약간 중간에 옛날에 그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 배울 때는 이쪽 부분 입력을 하는 거는 다 공중에 올라가서 하는 걸로 배웠는데 요즘에는 이륙하기 전에 다 입력을 해놓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중간에 바꾸는 게 싫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걸 그냥 없애고 그냥 수작업으로 직접 입력을 해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만약에 이게 중간에 취소돼서 그냥 전통적인 방식으로 착륙하라고 이렇게 변경이 됐을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뭐 미리 이렇게 잡고 비행을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ATC 게임에서는 그 변경이 없죠. 아무리 바쁜 공항이더라도. 게임에서는 사실 현실에서보다 비행기 그 대수 자체가 적어요. 오가는 비행기 자체가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대 볼까 말까. 현실에서는 1시간에 6대씩 이착륙하지만 게임에서는 한 달에 한 대 올까 말까 하더라고요. 자, 한번 얘는 어떻게 짜줬나 볼까요? 여기로 아마 들어가면 이렇게 갈 것 같은데, 남쪽으로 요 길로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비행할 거냐, 아니면 요 아래쪽으로 해서 비행을 할 거냐, 그거는 뭐 재량이겠죠. 또는 여기 보시면 호재 시드의 요 부분이 호재예요. 저 스타의 요 부분이 호재입니다. 그래서 루그 부분까지 안 가고 여기서 바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재에서 바로 빠질 수도 있어요.
예, 요 IAP 구간을 들어갈 때 호재에서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예, 로그 부분까지 가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 짜는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게임은 약간 좀 예, 강제 사항이 약간 적기 때문에 예, 이렇게 누르면 뜨는 게 이게 이제 노탐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예, 제가 이걸 읽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륙하자마자 최대한 빨리 고도를 높이는 게 좋겠죠. 여기 모아 구역이기 때문에 예, 반스 원C 구역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고도를 높여가지고 예, 빠져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별로 없고요. 여기 지금 이게 브라운색으로 된 갈색으로 된 항로가 많이 보이는데 이건 이제 영역 구분선이 아니고 항로입니다. 그 군용기들이 VFR 연습을 하는 항로, 또 IR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이제 IR은 IFR 연습을 하는 항로예요. 선이 굵은 게 있고 가느다란 게 있는데 이 굵은 선은 그 항로의 폭이 왼쪽 4노티칼 마일, 오른쪽 4노티칼 마일이 아니고 좀 넓어요. 왼쪽 5노티칼 마일, 오른쪽 5노티칼 마일에서 10노티칼 마일이나 됩니다. 어느 정도 보이냐면요. 요게 4노티칼 마일이에요. 예. 요게 4노티칼 마일이니까 5노티칼 마일이면 거기서 한 요만큼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이 항로에 속하는 거예요. 이 굵은 선에. 이만큼이. 군용기가 이 사이에 어디에 출몰할지 모릅니다. 딱 이 선을 따라서 비행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곳을 이제 통과하거나 모아 구역 같은 곳 통과할 때는 좀 밖을 잘 봐야죠. 물론 우리는 좀 높게 비행을 하긴 할 거지만요. VR 512 이게 있던가 택에 VR 512 없을 것 같은데 있나? 없네요. 맞다. 이게 이제 세 글자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뒤에 숫자가 네 글자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네 글자로 되어 있는 항로는 1500피트 이하에서 AGL 이하에서만 군용기들이 비행을 합니다. 비행 연습을 해요. 그런데 이 세 글자로 되어 있는 거는 고도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이까지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왔다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높이 올라왔다고 방심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군용기 쪽에서도 민항기를 좀 이렇게 찾아보고 위험을 피하려고 노력은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데 지날 때는 모드 C를 항상 키시고 트랜스폰더 테칸인가 뭐 그거 충돌 방지용 그런 것도 좀 키시고 여기가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에요. 모아도 많고 여기 이 파란색이 안전하다고 파란색이 아니고 더 위험합니다. 여기 R restricted죠. 두 번째로 위험한 구역. 여기도 그렇고 요 우표는 교신 기지국이고요. 맨하탄에 위치한 캔사스 시티, 호추를 캔사스 시티로 하죠. 채널 주파수가 127.35. 여기가 EMP네요. EMP. 그쵸? 우리는 이 부분만 입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카르코와 헛만 입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잘못 찍었다. 지구 반대편을 찍어버렸네요. 자, 헐과 카르코. 아이고, 두 번 다 실패. 네. 여기도 아니네. 까르코.
까르코 여기네요. 애드. 네, 이렇게 입력이 됐죠. 시드스타를 타는 경우는 좀 되게 드물게 보이죠. 요런 데 보시면 타이거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선이, 이렇게 화살표 선이 가느다란, 보이시죠? 가느다란 선이 시드스타에 이제 관련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건 이제 붐에서 올라오는 거고, 요건 SGF에서 올라오는 거고, 그래서 여기다가 타이거 이렇게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이 주변을 이렇게 이렇게 호덴으로 와서 2호코로 여길로 해서 2호코로 해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바로 타이거로 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탈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어디서 쓰는 건지 한 번도 이용을 못 해봤네요. 여기 호재랑 자옥은 이제 가끔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자, 그렇게 해서 9번의 비행을 다 항로를 짜봤습니다. 자, 여기까지